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건축 컨텐츠 함께 하려고 모였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기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브건축의 전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근엄하게 하시다가 점점 한 번씩 개그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저희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개소하고 처음으로 계약하고 처음으로 이제 준공했던 프로젝트기도 하고 저희 사무소의 이제 대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도 한 은평 한옥마을에 있는 청인당 프로젝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작품을 이렇게 잘하셨다고요? 와. 왜 그러셨어요? 네. 그 첫 끝발이 약간 그 청인당이라는 당호라고 하죠. 뭐 건축주께서 지으셨는데 네.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북한산 아래에 호랑이가 깃든 집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지었는데 네. 왜 청인당인가 말씀드리면은 은평 한옥마을 이제 북한산 아래 네. 네. 있고 인자가 이제 호랑이 인자인데 그 가족 구성원이 이제 4인 가족이세요. 건축 부부 내외하고 이제 자녀 2명이 있는데 네. 호랑이띠가 유독 많아가지고 범이 사는 곳. 네네네. 그래서 이 청자는 사실 푸르 청자인데 그냥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기와를 푸른색으로 할 수는 없겠냐. 청와대.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름만. 네, 이름만 그렇게 하기로 네. 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땅이 한 150평 정도 되는데 네. 보시면은 집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고요. 도로 기준으로 땅이 2개거든요. 아하. 네, 건축주가 좀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네. 왼쪽에 땅을 NH로부터 매입하실 때 2개를 사셔가지고 한쪽에만 집을 짓고 한쪽은 넓은 마당으로 쓰겠다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는 2014년 벌써 10년 전 거의 10년 전이고 네. 시공은 2015년에 해서 2016년까지 좀 기간이 오래 걸렸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던 집입니다. 네. 건축 기간이 진짜 기네요. 한옥이라서 좀 긴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거 지을 때만 해도 이제 주변이 워낙 조성이 안 돼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네. 건축께서 좀 이게 당장 빨리 입주해야 되거나 뭐 그런 사정이 있던 건 아니셔서 천천히 해도 되니까 큰 하자나 이런 거 없이 잘 해달라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하셨구나. 네, 그렇다고 뭐 건축가 중간에 갑자기 뭘 바꾸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이게 좀 시공의 퀄리티를 높여달라고 하셔서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 프로젝트였어요. 2016년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준공 날짜 기준이다 보니까 공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 이렇게 서류상 준공이 조금 오래 걸린 것도 좀 있었어요. 네. 작은 지도로 보시면 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평 한옥마을을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북쪽 끝에 있는 집이에요. 네. 근데 이 서울에서 봤을 때는 끝집인데 고양시에서 봤을 때는 첫 집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좀 독특한 위치이고 그래서 제목을 제가 첫집이자 끝집 이렇게 지어서 이 도로에서 보면은 어디가 먼저 보일 거냐는 이제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가지고 보통 집을 저희가 설계하게 되면 이제 앞과 뒤가 조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집은 앞뒤를 다 좀 잘 고려해야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표정이 여기서 보는 거랑 아까 보여주신 거랑 다 다른데 다 예쁘네요. 건축주가 이 땅을 마지막까지는 고민하다 이 땅을 사신 거는 이제 이런 가운데 있는 땅들은 다 어차피 언젠가는 집들이 다 들어설 거고 그렇다 보면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셔가지고 끝집으로 일부러 좀 사신 것 같아요. 이 북쪽으로는 유수지라고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물을 담았다가 내보내는 그런 땅이고 앞에는 또 땅을 하나 더 사셨기 때문에 그 사방으로 집을 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프라이버시는 되게 좋은데 공사비 좀 많이 들었던. 그럴 수 있겠다. 담장을 다 내가 해야 되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집이 옆이라도 마주치고 있으면은 n분의 1 하면 되는데. 뭐 그런 불가. 네, 그게 좀 특징적인 집입니다. 네. 배치도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라인 기준으로 왼쪽에 한 필지, 오른쪽에 한 필지여서 두 개 다 같이 사던 집이고요. 마당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집 안에 이렇게 주차를 2대 정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따로 이제 마련해놨고 있습니다. 한참 공사할 때 찍은 사진이라 주변에 집들이 없죠. 근데 지금은 다 집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긴 어려운 지금 현실이긴 합니다. 측면의 모습이고요. 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기 안에 이렇게 식당이 있어가지고 식당이 약간의 그 예전에 한옥으로 치면 뭐 사랑채나 우마루 뭐랄까 이런 느낌으로 저는 설계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잘 모이는 곳 위치 제일 좋은 위치 이렇게 잡았습니다. 되게 남쪽인가요? 이렇게 남쪽입니다. 마당에서 이제 본 모습이고요. 그래서 2층 한옥을 저도 이제 이때 처음 설계한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례도 없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막 엄청 막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어떻게 하면 이 마당에서 봤을 때 집이 좀
무겁지 않고 좀 경쾌하면서도 비대감이 좀 좋을까 뭐 그런 거 많이 고민해서 일부러 1, 2층을 약간 비껴 배치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에 작지만 이런 텐마루나 노무라 같은 걸 배치를 해서 시선이 확장되는 저 집 끝까지 네네. 막힘이 없이 좀 확장되는 거를 의도를 했습니다. 저 공간이 설계할 때 네. CAD 작업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거죠? 땅을 보고 스케치하기 전에 대충 감을 잡긴 하죠. 경험이 많이 쌓이고 하면은 꼭 그려보지 않아도 이 정도면 좋겠다 하는 뭐 직관력 같은 그쵸. 뭐 그런 거를 짭밥이다. 갖게 됩니다. 이런 독특한 요소들도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동판으로 만든 빗물 바지인데 네. 이런 것도 그냥 적당히 하지 않고 이렇게 새 모양으로 그러니까 요것만 하시는 장인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와. 가위 같은 걸 오려서 예, 오려가지고 구부리고 큰 손톱깎이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찝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드십니다. 저것도 예쁜 것 같아요. 저런 디테일 때문에 집이 또 빗물이 여기 앞에 물하게 떨어지게 이런 것도 너무 있고. 예쁘다. 디테일 진짜 죽인다. 그래서 평면을 보시면 들어와서 출입을 하고 여기 5번이라고 보면 다실이어가지고 네. 클라이언트가 화분이라든지 차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이쪽 아예 그런 공간을 꾸며드렸고요. 들어오면 가운데가 이제 거실, 네. 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드레스룸이랑 안방, 뭐 뒤쪽으로는 자녀방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네. 동쪽으로 가면 주방과 식당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네. 약간 좀 평면으로 보면 거실 중심으로 약간 바람개비처럼 오. 펼쳐지는 그래서 요철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러네요. 공사비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프로젝트였습니다. 거실 모습 보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1층 거실의 모습이고 이렇게 문을 다 개방했을 때 시선들이 계속 또 확장돼서 교차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의도한 것도 있고 의도치 않게 좀 얻어걸린 것도 있고요. 네. 재밌다? 한옥의 매력이 좀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계속 시선이 확장되고 연장되는. 그래서 같은 평수의 집이더라도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렇죠. 그러네요. 사모님이 맛있게 네. 쓰시는 다실인데 안방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 저 뒤에 마당에 있는 뭐 오. 원격에 이제 산이 좀 보이고 반대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고요. 네네. 와, 여기를 가장 포인트를 주신대. 네, 가장 크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공간인데 이제 식구들 다 모여서 식사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앞쪽에 이제 마당이 잘 보이고 원격으로 북한산도 잘 보이고 그래서 이런 가구를 다 노출을 하고 뭐 조명도 좀 신경 써서 고르시고 네. 뭐 이런 연꽃인지 모르겠는데 꽃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으로 여기 안쪽에 엄청 길이가 긴 볼트가 아하. 관통해서 이제 지붕 목구조까지 네. 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지 않고 이런 요소들을 다 이제 디테일 장난 아니다. 물론 네. 이제 이거는 시공사가 많이 신경을 써주신 거고 제가 뭐 이런 까지 도면에 그리지는 않는데 그만큼 이제 퀄리티를 높이고자 많이 노력한 집입니다. 이 집은 또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는 주로 1층, 2층 한옥에서는 한옥 순수하게 모습을 즐기고 네. 지하에서는 수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최대한 많이 넣고 네. 여기 가운데 이제 다목적실이 있어서 여기 다목적실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같이 영화도 보시고 뭐 그런 모습이고요. 특이하게 2번이 아들방인데 네. 아들방이 지하에 있어요. 왜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원해서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 네. 집이었는데 지하에 아들이 있고 네. 2층에 딸이 있는 이런 구성이고요. 뭐 제가 설계할 때 한참 대학생, 고등학생 뭐 이랬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이제 장성했을 텐데 나중에 독립하거나 이랬을 때를 염두에 둘 수도 있고 그쵸. 자기만의 공간을 좀 주고자 뭐 그렇게 좀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번은 남편분, 그러니까 그 사장님 서재 2층에 네. 서재에서 보면은 딸방이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일부 여기를 뚫어가지고 네. 오픈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래 거실도 좀 보이고 사장님께서 여기 앉아서 술 드시는 거 좀 좋아하시는 서재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아래는 다실, 위에는 서재 겸 뭐 와인바나 네. 뭐 그런 느낌으로 네. 해서 여기가 다 통창이어서 그 북한산이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예쁘다. 네. 지붕 보는 게 참 좋아. 그래서 이제 여기 최대한 좀 투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네. 의견을 주셨던 거고. 창살을 그래서 많이 안 넣으셨네요. 비 오면 죽일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겠다. 여기 안방에서 봐도 이렇게 관통해서 이제 보이고, 요거 이제 안방의 사진이고요. 네. 요게 이제 은평 한옥마을 조성할 때 거의 초창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심의를 저희가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창을 통으로 낸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살을 달아라. 아.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살을 최대한 아짜살이라고 하는데 네네. 최대한 적게 해서 저희 심의를 통과하고 근데 지금은 뭐 오세훈 시장이 서울 뭐 한옥 4.0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조금은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는데 이때만 해도 거의 심의 들어가면 거의 혼나고 오는 교수님한테 혼나고 온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좋긴 한데 겨울에 눈 오면은 네. 북한산의 설경이 이렇게 쫙 펼쳐져서 약간 어디 일본 온천 마을에 온 것 같은 느낌 좀 있고 네. 그리고 앞에 기와에 눈 쌓이면 죽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계절마다 특징들이 잘 반영이 돼서 네. 건축 좀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네. 좀 옥의 티가 이상한 일반 그러네? 주택이 있잖아요. 네. 여기거든요, 여기. 네네. 요 집입니다, 요 집. 네. 근데 이게 뭐 스토리가 있는 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논밭을 개발해가지고 네. 평화농업을 조성한 거였는데 네. 이 집은 그때부터 있던 집입니다. 아, 옛날부터. 그러니까 끝까지 안 파신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오게티. 근데 이 집도 되게 좋은 게 이게 개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울을 거의 자기 마당처럼 쓰고 있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원주민인데 네, 맞아요. 그렇구나. 뭐 팔아라 해서 무조건 내가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뭐 상황이네. 그러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은 다 도로 명수가 있곤 하지만 처음에는 여기가 3-2, 뭐 3-3 이렇게 일련번호로 쭉 매겨졌거든요. 네. 근데 1번을 남겨놨더라고요. 3-2부터 시작해가지고 SH가 이거 언젠가 꼭 살려고 1번 남겨놨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지금도 있고요. 네. 다행히 뭐 집이 이렇게 막 못생기진 않아가지고 그러네요. 그냥 뭐 색깔도 이렇게 좀 갈색이고 해서 묻어나네요. 네, 그냥 잘 묻어나서 네. 크게 뭐 문제 없는 집. 잘라버리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 정도. 네. 한옥이 2층이다 보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이 2층이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단면적으로 보면은 이게 콘크리트 위에 네. 한옥을 또 얹어야 되고 네. 아까 보여드린 데도 일부 이렇게 뚫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슬라브가 꺾이기도 하고 뭐 방수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고민했던 프로젝트고요. 와, 이거는 진짜 공사비를 네. 아끼지 않고 들여야 되는 구조네요. 다행히 그 건축주께서 한옥에 살고 싶은 그런 좀 니즈가 크셨구나. 크셔가지고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뭐 시공사와 뭐 마찰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아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하신 분이었네. 다행히 그때는 뭐 네. 공사비가 지금처럼은 폭등하기 전이기도 했고 그쵸. 그리고 이 은평한옥마을 초기 지어졌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시공사들도 요걸 수주해서 다음 거 수주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공사비도 내고도 네. 하고 뭐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 어떤 시절이어서 네. 뭐 다행히 잘 그래서 요렇게 높게 뚫려 있는 부분에서 석가래 보고 이런 거를 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제가 봐도 뭐 공간감이 좀 좋아서 네. 다행히 잘 마무리됐습니다. 예뻐요 정말. 그래서 2층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뚫려서 이제 거실이 보이는 부분이 아하. 여기 간이 주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친구분들 오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반주도 하시고. 근데 이제 한옥이 목 구조로 이렇게 다 틀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유리라든지 이런 금속이라든지 네. 이런 재료랑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각각의 그냥 그 물성을 잘 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냥 건축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전이셨을 텐데 2층을 구조를 하시고 막 하는 게. 아 지금 보면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때보다 많이 이제 조금 공부가 돼가지고 네. 뭐 그래도 멋집니다. 됩니다.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네. 네.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네. 이 한옥이 춥다는 약간 그런 네, 안 인식, 그래도 불편하다 그런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목재가 만나는 부분에들 이렇게 조인트가 되는 부분에 팽창형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3M에서 나오는데 테이프를 홈을 파가지고 발라 놓으면 네. 얘가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얘가 수축 팽창을 해서 목재가 틀어지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 기밀성이라든지 단열성을 좀 커버를 하거든요. 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문선이라든지 인방 이런 거는 네. 바닥에서 조립해서 그냥 끼워 넣고 그래서 일체화되게 프리패브 건축인 것처럼
그런 시도들 좀 했었고요. 진짜 신경 많이 쓰셨다. 저희가 한 2층 한옥일 때 좀 퀘스천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난방이 과연 되냐 맞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장선에 뭐 패드, 합판 이런 거 다 쳐가지고 시멘트를 다 부어서 바람 난방이 다 되게. 그러니까 여기 도시가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바람 난방이 다 되게 하고 이런 방음 패드 같은 거는 이제 못 구조다 보니까 끼면은 좀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쵸? 방음 패드 이게 있다고 해서 뭐 아예 안 울리는 건 아닌데 상당 부분 좀 이게 뭐 개선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같은 식구니까 어느 정도 생활소음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그쵸. 있고요. 그리고 창호에서도 저희가 이 한옥 설계해볼 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침실에서 프라이버시를 할 때 커튼을 좀 한옥에서 못 다니까 그쵸. 달 수는 있죠. 이상하죠. 달면 이제 집이 완전히 이상해지죠. 거다 보니까 밖은 시스템 창으로서 단열은 해결을 하고 내창을 하나 만들 때 이렇게 불투명 플라스틱 폴리카본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해서 내창만 닫아도 밖에서 이제 안에 사람이 실내에서 보인다거나 그렇지는 않게 뭐 그런 노력들을 좀 같이 뭐 저희가 제안한 것도 있고 팽창 테프라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공사에서 제안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합의 잘 맞아가지고 공사가 잘 진행됐던 프로젝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야경 보여드리면은 한옥이 목재가 저는 따뜻함이 좀 많아가지고 조명도 최대한 이렇게 좀 그 하얀색보다는 좀 전구색 위주로 좀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다행히 이제 전구색하면 좀 약간 옛날 뭐 할머니 집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행히 이제 한옥하고 잘 맞아가지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이상 같다는 말씀 못 들었고 행복하게 잘 사시는 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마당에서 뭐 친구분들하고 바베큐 파티도 하시고 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이긴 한데 공사비가 통상 1,200 정도 들어요. 한옥이니까. 근데 그 1,200이라는 게 네. 그 지하는 콘크리트고 지상은 한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버무려져가지고 한옥만 보면 한 1,500 정도. 그러네. 콘크리트 보면 한 뭐 그때 당시로 한 800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에버러지가 맞춰져가지고 그 정도 나왔고 지금은 뭐 거의 한옥만 하면 1,800 막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인접 땅에 집이 없다 보니까 담장을 다 둘러야 됐었어요. 그러느라고 담장하고 조경 비용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억에 가깝게 그랬겠어요. 들었던 집이어서 가끔 놀러 가고 그랬는데 항상 사모님이 선캡 쓰시고 잔디 막 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투덜투덜 되시는데 뭐 그래도 즐겁게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을 정말 잘 마무리하셨네요. 뭐 되게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좋은 시공사도 만났고 해서 저로서는 되게 감사하고 귀인이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기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한옥마을 입구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사무실처럼 맞습니다. 계속 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건축주가 보기 안타까운지 가끔 와서 밥도 사주시고 짜장면도 사주시고 괜찮아요. 좋네요. 청인당 오부 건축사무소 첫 작품. 첫 작품. 물론 이름이 바뀌기 전이긴 하지만 멋진 주택을 보면서 저희도 같이 뿌듯했습니다. 오늘 시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